벼락거지라는 거는 사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라는 인식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상 발달한 사회에서 내가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한이 없이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특히 더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많이 고착화된 측면이 있죠. 옛날에는 5, 6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산업이 막 생겨나고 일자리들이 생기고 또 하다못해 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부자가 돼 왔던 방법들의 한계가 많이 봉착을 했죠. 한계가. 그래서 예전처럼 상대적으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줄었고, 또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부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부를 더 지키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또 부자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100명이 다 100억이 있다. 누가 부자입니까? 전체적인 부의 양은 상당히 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자의 기준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산층 또는 고소득자들 중에서도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예전에 했던 조사인데 통계적으로 고소득자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49%가 넘는 사람들이 내가 빈곤층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로 그 29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 빈곤층이라고 본인을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100억 부자. 근데 이 사람은 또 1000억 부자를 보고 난 정말 가난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부자들께서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면 부자가 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 부자는 어떻게 탄생하나요? 한국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방법으로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종,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고시, 이런 게 소위 이제 신분 상승의 방법으로 활용이 됐었죠. 그리고 또 이제 혼맥, 부잣집과 결혼을 하는 방법.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부잣집들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또 활용이 됐던 것도 같습니다. 또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부동산이 있죠. 예전에는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가 공장 부지로 개발이 된다.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도로가 된다. 내 땅이. 또 주택, 택지로 들어갔다. 이제 보상을 받고. 갑자기 이제 그 전에 농사 지어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요? 그 부동산이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싸게 어디를 미리 사놨다가 개발 들어가서 이제 비싼 돈으로 보상받고 팔고 나오고, 이제 싼 집들 사가지고 이제 또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 될 때 또 이제 보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부동산이 많을 때는 7만 개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동산이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었고요. 또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린다면 이제 주식이 하나의 또 방법이었는데, 이제 개미들은 사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이제 버신 분들이 또 없지는 않죠. 최근에는 이제 주식 부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또는 월급을 모아서 그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이제 자산을 늘리신 분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손에 잡히는 가능한 누군가가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는 게 있으면은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꼭 나오고 그죠? 수업 듣고 막 이제 찾아가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나는 이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분들 나오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 방법으로 돈을 버셨는지는 확인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또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벌지 못했지만 별로 그 부자가 되는 방식 자체가 다양해졌죠. 노력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100% 없다라고 하긴 곤란하지만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그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제 청년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좌절을 하는 게 어렸을 때 또 학창 시절에서 계속 금과 억조처럼 내가 들었던 얘기가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노력과 성공은 1대1로 매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100만큼 했다고 100만큼의 어떤 성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사실 우리가 개발 시대라든지 이런 많은 사회적인 가능성이 있던 시절에는 노력을 하는 만큼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고착화가 되고 노력을 또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노력이 이제 디폴트가 되면은 노력 외의 변수들이 이제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력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뭐 문화적으로도 10위권 내에 이런 이제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해서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그 열린 가능성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우리가 5천만이 넘는데 5천만이 다 잘 살게 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부의 양은 늘었지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못 벌고 이제 가난한 분들은 계속 어느 지금 지점에 있는 상태에서 사회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양극화는 또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저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적 입장에서 뭐 한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분들은 일단 여러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사회도 많이 고착화가 됐고 돈을 버는 방법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너도 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레드오션이 되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러한 줄어드는 가능성 외의 것들을 볼 줄 아는 분들이겠죠. 한국 내에서 가능성이 없다면 뭐 국외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산업 중에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뭐 새로운 산업을 내가 만들어내거나 어떤지 이런 그 새로운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나갈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좌절을 잘 하지 않고 좌절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내 한계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뭔가를 배워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러는 분들 중에서 이제 부자가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나요? 착실하고 성실하게 내 주어진 것을 다 하고 이분들은 사실 이제 부자가 되기보다는 성실하게 말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사회 발달 단계, 산업의 뭐 발달 단계에 맞는 나의 몫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절도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수준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착실히 해서 가질 수 있는 이상을 원하신다면 이제 그 이상의 가능성을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 조건만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죠. 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씀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미래를 바라면서 똑같은 하루를 산다. 이 사람은 절대 뭐 돈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결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분들 중에서도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부의 다른 방향이 너무 빨리 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성실하고 그날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난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삶을 유지할 만큼은 버신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 가거든요. 이게 이제 양극화라면 양극화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나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너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이게 이제 뭐 사회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고 한 사회에서는 그 양극화라는 부분이 거의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배를 애초에 처음부터 굉장히 신경 쓰면서
조직화된 사회가 아니면 특히 이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양극화라는 거는 거의 사회 발전의 숙명과 비슷한 단계일 수밖에 없는데, 벼락거지라는 거는 사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라는 인식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상 발달한 사회에서 내가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한이 없이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먹고 살고 당장 오늘을 굶지 않고 저축도 어느 정도 있고 집도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있고 하는 상태인데 상당히 빈곤하고 가난하다라는 인식, 불행하다라는 인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특히 이제 벼락거지라는 말이 그건데, 남의 집이 10억이 올랐는데 우리 집은 안 올랐다. 사실 내 자산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저 부자가 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거지가 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불행해지고 이런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죠, 한국에는.